자,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이제 확장자로 저장할 때 다른 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을 네. 하냐면은 처음부터 2D CAD로 선을 이렇게 그리거나 하면 괜찮은데 다른 경우가 3D 모델링 한 거를 이제 2D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할 때 약간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선 약간 요런 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거에서는 무조건 요런 중심선들이 다 지워지고 무조건 이렇게 원형만 남아야 된다. 커팅할 부분만 남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커팅 순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 이거는 선생님이 아무리 네.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거는 그 구조 때문에 그런데,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요렇게 이제 어쨌든 허니콤 모양의 이제 판때기 위에 우리가 재료를 얹어 놓고서 커팅을 예를 들면 해서 저는 요 도넛 모양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재료를 보면은 요 재료를 고정을 시켜놓고 하지 않아요. 그쵸. 대부분 다 그냥 얹어놓고 요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요 커팅 순서라는 게 뭔 소리냐. 자, 지금 요 도넛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일단 우리가 선을 두 개를 잘라야 되죠. 하나는 안에 거 해서 요 지금 초록색 빗금되어 있는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 허니콤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 재료가 얹어졌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요거처럼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정을 다 해준 게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데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모양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옆에서 보면은 일자요. 음,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서 판이 요게 올라와 있는 요 뾰족한 요 곳에 그냥 얹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짜잘짜잘한 것들은 다 여기 밑으로 떨어지라고 이렇게 부스러기들은 다 밑으로 떨어지라고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안에서부터 잘라야 됩니다. 얘는 얘만 그런 거예요. 모든 도형이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모든 도형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 그냥 조금 비유 없이 그대로 설명을 네. 하자면은 네. 맨 처음에 만약에 요 바깥에 거를 먼저 잘랐어요. 네. 그러면은 요 밖에 거가 잘림과 동시에 요 파란색 재료와 주황색 부분은 분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주황색이 분리가 되면서 살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비스듬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주황색이 요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내가 잘랐던 구멍의 위치가 요랬어. 근데 이제 안에다 우리는 도넛처럼 가운데도 뚫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요렇게 자르고 싶었어요. 근데 요 겉에 거 잘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 라인대로 이제 또 자르려고 하다 보면은 요 가운데를 자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자르게 돼요. 그래서 안쪽부터 잘라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안쪽부터 잘라가지고 중심이 틀어지지 않게끔 안쪽에서부터 잘라줘야지 보다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이제 나는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여기를 1번으로 하고 여기를 2번으로 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특수하게 뭐 자기가 하려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안쪽부터 자르고 바깥쪽에 잘라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네. 해요. 근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선생님한테 이제 할 때 선생님 안쪽에 구멍부터 제일 안쪽 것부터 잘라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으실 거예요. 그렇게 됐고 자르고자 하는 도형 배치 간격 이거는 약 수율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 재료에서 이제 얼만큼 최대한 내가 빡시게 내가 자를 수 있냐 그 문제인데 레이저 커팅을 해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생각보다 레이저가 막 분해요. 네. 2mm 막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대부분 이제 0. 몇 mm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1mm 정도까지는 저는 이게 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1mm라는 거는 이제
또 특수한 상황에서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요 끝부분이 녹으면서 살짝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옆에 거를 커팅하려면은 요 말린 부분은 조금 피해줘야 되니까 한 1에서 2mm 정도 요 간격을 두는 거를 권장을 해요. 이거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도형을 놓을 때 뭐 물론 이렇게 막 놓고 하면은 제일 편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재료를 아끼기 위해 이것도 너무 띄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옹기종쳐도 된다.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상이니까. 그리고 커팅 페이. 자, 요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요렇게 작업 영역을 보게 되면 요렇게 사각형으로 간다고 했어요. 각마다 이제 제일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임의의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여분을 두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요. 저는. 물론 최대한 아끼려면은 진짜 칼같이 맞춰야 되는데 요거를 여분을 두는 이유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재료를 놓을 때 기계로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손으로 놓다 보니까 그 사람 손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좌표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10cm, 네. 한 변이 이제 10cm다. 그러면 이제 재료로는 한 15cm? 요 정도만 둬도 여기 2.5cm, 여기도 2.5cm 남을 테니까 충분하다. 어쨌든 사람이 약간 잘못 놓더라도 잘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재료를 선정할 때는 약간의 이제 여부는 여백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아실 테지만 장비를 돌리기 전에는 무조건 작업 영역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 문 닫고 문 안 닫으면은 연기 다 들어와요. 그 커팅하는 그 하얀 빛 그거를 보면 안 돼요. 눈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뭐 제 거 아니니까 마음껏 네. 쓰셔도 될 것 같고 장비를 사용하자마자 확인해야 될 게 아까 말했던 요 초점 맞추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만큼만 레이저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잘려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뭐 이렇게 깊이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충분히 커팅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속도가 음, 빠르거나 하면. 그래서 그대로 확인을 해야 돼요. 건들지 말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어떻게 안 건들고 들지 확인을 말고. 하냐. 아까 말했지만 절대 요 밑에 받쳐주는 판은 절대 균일하지 않아요. 완전히 깔끔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격이 생기는데 자르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도 약간 여기가 조금 더 공백이 있네? 라고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거는 실제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게 잘리면은 약간 텅 하면서 내려오면서 약간 뭐 요 여백이 보인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었으면은 그대로 한 번 더 가동하든지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이거를 얘기해서 출력량을 조금 더 올리든지 뭐 속도를 느리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맞아. 여기 써놓은 게 한 번 커팅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지 하고 딱 손을 대는 순간 정렬된 게 틀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돌린다고 해도 우리 사람 손으로는 그 잘랐던 라인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최고는 그냥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하는 거. 네, 많이 해보셨으니까. 자, 이제부터 프로그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네. 뭐 여태 요 위에 있는 것들 궁금한 거 있나요? 이게 CAD랑 요건 CAE가 있고 또 뭐 CA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요거까지는 지금 단계는 아니고 이제 원래는 CAD만 하는데 CAE라는 것도 간혹 나와서 이제 그냥 갖고 와본 주제예요. 요거는 뭐 이런 약자다 하는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 드로우,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하고 E는 엔지니어링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이거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요런 그림들 막 색깔 나타나면서 뭐 힘이 어쨌네, 유체가 어쨌네, 열이 어쨌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CAE라고 해요. 해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CAD 드로잉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2D는 이제 말 그대로 2D 평면 그리고 3D는 이제 하나의 디멘전을 더해가 3D 입체.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개론적인 이야기고 CAD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따가 실험할 오토캐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3D CAD 같은 경우 3D CAD 혹은 3D 모델링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많아요.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할 때 쓰는 뭐 그런 CAD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이 모두가 달라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이 좋더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딱 비유하면은 뭐 순대국밥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 집 저 집 다 맛 다르고 뭐 다들 뭐 내가 원조네 뭐 맨날 그렇게 뭐가 좋다 하지만 네. 각각의 다 특징들이 달라가지고 특별히 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